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뭐랄까 아주 특이하고 논쟁적인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매출은 0원, 단 한 푼도 없는데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는 석유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세이블 옵쇼어, 티커 SOC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세이블 오프쇼어가 벌어들인 매출의 전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죠. 보통 이런 기업이라면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 시장은 이 회사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가치로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이 세이블 오프쇼어라는 회사는요, 원래 스펙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초에 세계적인 석유 공유 엑슨모빌이 사실상 포기하고 버려뒀던 캘리포니아의 해상 유전 자산을 인수하면서 합병, 지금의 이름으로 시장에 딱 등장한 거죠.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2015년 이후로 완전히 잠겨버린 이 거대한 유전의 수도꼭지를 다시 트는 것,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게 이 회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이유, 바로 세이블이 깨우려는 그 잠자는 거인의 엄청난 가치 때문이겠죠. 과연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 난리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이블이 손에 넣은 보물상자의 내용물입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산타 예네즈 유닛이라는 곳에 거대한 해상 시추 플랫폼이 3개나 있고요. 그리고 16개의 연방 임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권이 포함하는 면적만 무려 7만 6천 에이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서울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광활한 바다를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의 지분 100%를 세이블이 온전히 다 가져간다는 점이죠. 이 엄청난 잠재력을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만에서 2만 5천. 이 숫자는 세이블이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하루 원유 생산량입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가 기준으로 하루에 수백만 달러, 1년이면 수억 달러의 매출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매출 0이던 회사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빨아들이는 기업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시나리오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왜 10년 가까이 그냥 썩히고 있었을까요? 엑소모빌 같은 공룡 기업은 대체 왜 포기했을까요? 네, 바로 세이블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의 벽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유주였던 엑슨모빌의 파이프라인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모든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그 후로 7년 동안 엑슨모빌이 어떻게든 생산을 재개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2022년에 이 자산을 세이블에 팔아버립니다. 사실상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이 세이블이 진행하던 파이프라인 수리 작업마저 중지시키면서 또 한 번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반대가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건 주 법무장관이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확실해집니다. 세이블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환경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세이블을 거의 환경 파괴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싸움이 이젠 정치적, 이념적 대결이 됐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갈등의 핵심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세이블의 유전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해역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뽑아낸 원유를 육지로 가져올 유일한 통로인 파이프라인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가 꽉 쥐고 있죠. 비유하자면 연방정부 땅에서 거대한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금을 실어나를 유일한 땅굴 입구를 캘리포니아가 자물쇠로 굳게 잠가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충돌, 이 틈을 파고들어 가치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 세이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굳게 닫힌 자물쇠를 세이블은 과연 어떻게 열 계획일까요? 다행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난관을 뚫기 위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전략, 말하자면 세 개의 열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존 파이프라인을 고쳐서 다시 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캘리포니아에 의해 막혀 있죠. 자, 두 번째 열쇠는 유조선입니다. 아예 파이프라인을 무시하고 바다에서 바로 유조선에 원유를 실어 나르는 거죠. 이 방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 연방정부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플랜 B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정치입니다. 트럼프 같은 우호적인 연방정부가 들어섰을 때 직접 개입해서 주의 반대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가장 강력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너무나도 큰 그야말로 비장의 카드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세이블 주식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 회사는 규제에 막혀 결국 망할 거야 라고 믿는 공매도 세력과 아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대박을 터뜨릴 거다 라고 믿는 내부자들 사이에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양쪽의 논리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먼저 왼쪽,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베어 측, 즉 공매도 세력의 논리는 이겁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장벽은 절대 못 뚫는다. 회사는 그동안 돈만 까먹다 끝날 거다. 최근 법원 패소가 그 증거다. 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상승에 베팅하는 불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이길 거다. 생산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자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주식을 사고 있지 않냐. 만약을 위한 유조선 플랜 B도 있다. 이거죠. 정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 풀린 주식 10주 중에 3주 이상이 이 회사는 망한다에 돈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회사에 좋은 소식 하나만 터지면 이 공매도 물량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숏스퀴즈가 터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의 반대편에는 바로 이 숫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1,47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자 그룹인 필그림 글로벌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직후에 사들인 주식의 총액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주식을 내던지던 바로 그 순간에 내부자는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베팅했을까요? 혹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극심한 의견 대립은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 정말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곧 숏스퀴즈 온다, 주가 폭등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 회사 곧 망한다고 조롱하죠.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과 살벌한 심리전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이블 오프쇼어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라는 강력한 규제의 벽, 연방정부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치열한 돈싸움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줄다리기 속에서 세이블의 잠자는 거인은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잠들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나올 법원의 판결과 또 다가올 정치적 변화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